하나님의 사역은 개인의 사역이 아니기에 개인 리더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리더십만으로는 정말 필요한 곳에 다가갈 때 한계가 있고 설사 규모를 갖췄더라도 사유화가 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조직 리더십을 통한 팀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욱 선교사입니다. 저는 SIM 국제선교회 소속으로 아시아 태평양 권역의 10개국에서 코칭과 멘토링 그리고 리더십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그리고 국제형 팀 사역을 지난 25년간 한국, 미국, 방글라데시, 태국 및 여러 나라에서 해오면서 보고 배운 것을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개개인의 충성을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효과적인 팀으로 사용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활용하기에는 우리 사회와 세계에 아직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충성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거리들은 많고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팀 사역을 위한 조직 리더십 시리즈는 개인 사역의 범주에서 더 나아가 팀 사역을 이루고 싶은 분들, 효과적으로 팀 조직을 운영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 싶은 분들, 조직 리더십을 키우고 싶은 지도자분들에게 맞춰진 실무형 리더십 강좌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커뮤니티와 나라에 여러 도전 과제가 있을 때, 사역자 개인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팀을 이뤄 사역하게 됩니다. 본 시리즈는 하나님의 대사명에 참여하는 팀 안에 흐르는 조직 리더십을 통해 팀 사역의 모델을 직접 개발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하도록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각 세션은 또한 3개의 레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본 시리즈를 통해 총 9개의 레슨을 학습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레슨은 우리를 이해하기입니다. 이 레슨에서는 우리가 팀을 이루기 전에 먼저 팀원들 서로를 이해해야 하며 그 기초는 자신에 대한 이해라는 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나, 너, 우리는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매 레슨마다 한두 개의 개념을 함께 살펴보시고 팀 사역을 개발하는 과정에 적용할 포인트를 실천 과제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팀 사역의 여정에서 이 과제를 직접 하시면서 팀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첫 세션의 첫 강의이기 때문에 첫 세션, 나에서 우리가 되기까지 해서 중요한 개념인 조직 리더십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상호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직 리더십을 핵심만 추려서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 리더십이란 팀 사역 및 공동체의 개개인을 효과적으로 조정 지휘하여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팀 조직 전체에 흐르는 지도력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개인의 사역이 아니기에 개인 리더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리더십만으로는 정말 필요한 곳에 다가갈 때 한계가 있고 설사 규모를 갖췄더라도 사유화가 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조직 리더십을 통한 팀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중에 하나는 상호 이해입니다. 상호 이해는 우리 팀 안에서 서로를 아는 것이고 이것은 나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시중에는 MBTI 등 여러 성격 유형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테스트들을 통해 남을 판단하기 쉬운데 사실 이러한 테스트의 첫째 목적은 먼저 나 스스로를 아는 것입니다. 자아인식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깊이 알고 자신에 대해 다른 팀원에게 설명하여 우리를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고 팀에 있는 팀원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세상도 이러한 상호 이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 영화에서도 반복적으로 대사가 나옵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의 본질을 본다. 너의 진심을 안다. 자, 이제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인 조직 리더십과 상호 이해, 즉 우리 이해를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리더십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리더십 하면 조국을 구해낸 장군들, 큰 업적을 이룬 대통령이나 수상들 또는 성공한 기업가들을 생각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큰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즉 리더십이라고 하면 보통 개인 리더십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리더 개인들의 옆과 뒤에는 수많은 리더들이 함께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 몫을 하며 동역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영웅적인 개인보다 팀과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직 리더십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사역적인 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나라와 민족과 커뮤니티 중에서 남은 지역의 상황은 어렵고 험준합니다. 어려운 선교지일수록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할 수 있는 사역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혼자 하는 개인 사역을 넘어서 팀 사역을 해야 하고 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 리더십을 넘어서는 조직 리더십은 무엇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직 리더십은 개인의 일들을 팀으로서 조정하고 지휘해서 하나님의 대사명을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 전체에 흐르는 리더 지도력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리더십을 조직 전체에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팀 조직 전체에 지도력이 흘러서 유기적으로 각 팀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팀원 간에 우리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서로 의견을 자유로우면서도 건설적으로 나눌 수 있는 안전지대가 필요하지요. 정보와 의견 그리고 피드백을 나눴는데 이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날아온다면 팀원들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팀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며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길 사람 속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사람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우리 각자 스스로입니다. 사실 기업이나 단체를 보면 사람들은 많은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MBTI,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등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성격 유형 테스트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신을 알아가고 팀의 기초를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럼 이러한 테스트를 우리 팀 사역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 성격 유형 테스트 자체는 중립적인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또한 팀 빌딩을 위한 우리 이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그 결과를 놓고 남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는 무슨 형이래, 누구는 무슨 스타일이래. 그래서 나하고는 잘 안 맞아, 아니면 맞아. 그러나 팀 사역에 이러한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하는 첫째 목적은 먼저 나 스스로를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들이 나에게 대해 설명하는 것이 진정 맞는지 아니면 일부만 맞는지 스스로 따져보면서 자아 인식을 통해 자신을 더욱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보시는 나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깨달은 자신의 한 길 사람 속을 제대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지요. 타문화권 팀원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타인으로 깊이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을 모두가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문화를 더욱 이해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우리 이해에 근거한 팀 사역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상호 이해, 우리 이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팀 사역과 삶을 통해 지속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해를 위해 각자가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하고 나 스스로를 다른 멤버들에게 설명하는 실습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다시 짚고 넘어가길 원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이해가 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팀 사역을 위한 조직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를 바라보고 팀 멤버들을 우리 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바라봄, 우리 이해의 과정은 멤버들을 처음으로 새로 뽑아서 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이미 주어진 팀 멤버로서 새롭게 팀 사역을 하든지 모든 경우에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해는 팀 빌딩을 시작할 때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기존 팀의 새 멤버가 한 명만 들어올 때라도 새롭게 우리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제 스텝들을 여기서 나누고자 합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야 하시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팀 상황에 맞게 또한 살펴보시고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리더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책임지는 자세로 과정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팀원들에게 팀 빌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안전지대를 팀 안에서 형성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편안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먼저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이 안전지대에서 나눠진 이야기는 그 안에 머물러야 함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로 팀 사역에서 팀 리더는 가장 섬기는 리더로 존재해야 합니다. 팀 리더가 먼저 자신의 강점뿐 아니라 자라가야 할 약점도 우리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소개하고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성격 유형 테스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자가 해보도록 하십시오. 요 근래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MBTI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결과를 받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각자가 스스로 아래의 질문을 던져보도록 격려합니다. 이 결과는 정말 나를 잘 설명하고 있는가? 또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가? 자, 이제 여섯 번째로 그렇게 이해한 스스로를 소그룹 모임에서 팀 내 다른 멤버에게 설명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다른 멤버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의 스타일들을 이해하십시오. 이번 레슨에서는 우리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레슨에서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해한 다음에 팀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